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해외에 비교했을 때 좀 소득 수준도 좀 높고 잘 사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신차를 뽑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 편이고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좀 약간 기피하는 편이기는 하죠. 뭐 그런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서 개꿀 외판 뼈다구 이상 없는 520D 모델 같은 것도 잘 가져와서 잘 타고 다니고 있고 이렇긴 한데요. 해외에서는 조금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 중고차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단적인 예를 하나 제시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마침 이제 베트남에 있는 제 친구가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그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 사진인데요. 베트남에 있는 제 친구가 중고차를 좀 구매할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중고차 매장에 가서 이런저런 차를 보고 있다가 이 차가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이런 차 한국에서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딱 보시면 차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벤츠 C클래스 아마 W204 모델인 것 같아요. 꽤 구형 모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썩차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상당히 오래된 모델인데 그 친구 말로는 이게 11년식이라고 해요. 11년식에 14만 킬로 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13년 정도 되고 14만 킬로니까 1년에 한 만 킬로 정도씩, 뭐 킬로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연식은 조금 됐네요. 그래도 저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지금 상품화 과정을 해서 그런지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차 가격이 2천만 원이랍니다. 가격이 아주 비싼 편인데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 비교해 봤을 때 2천만 원이라고? 제가 이 가격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메리트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이 정도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썩차 취급을 받는 차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베트남 쪽으로 뭐 수출이 가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받고 팔고 있나 봐요. 물론 제가 그 베트남의 그런 관세나 뭔가 그런 거는 잘은 모르지만 물론 관세가 좀 세고 뭐 뭔가 그런 게 있겠죠.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차를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2천만 원을 주고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엔카에 들어가서 이 차랑 그나마 비슷한 연식의 키로수의 같은 모델을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차를 미리 찾아놨거든요. 한번 보시죠. 벤츠 C클래스 W204 C200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요건 이제 디젤은 아니고 휘발유인데요. 11년식에 13만 4천 킬로 탔습니다. 아까 제 친구가 얘기했던 보내줬던 그 사진의 그 차랑 같은 차죠. 연식이랑 키로수도 거의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가격은 550만 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2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50이면 살 수 있다네요. 야, 이거 무슨 뭐 사고차나 그런 거일 수도 있지. 한번 볼까요? 보험 이력을 한번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4회라고 돼 있죠. 2011년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2년 뒤에 소유주가 한 명 바뀌었고요. 그 뒤로 2022년도에 한 명 또 바뀌었고요. 이제 최근에 뭐 작년에 이맘때쯤에 소유주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차를 안 들고 탄 기간도 꽤 있고요. 제가 이 차량을 추천한다 그래가지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똑같은 연식과 키로수의 그 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가 어디 뼈다구 먹은 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외판 교환도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외판 교환이 없으면 뼈다구는 당연히 먹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능 기록부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성능 점검장에서 이거를 뼈다구를 먹었는데 안 먹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뭐 이렇게 누유가 심각하게 있는데 없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성능 점검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성능 점검장이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가라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뒷감당을 하는 그런 후폭풍이 이렇게 가라로 해주고 받아 챙겼을 그 이득에 비교해 봤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성능 점검장이 대부분의 성능 점검장은 그냥 교환이 있으면 있다, 먹었으면 먹었다 이렇게 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차는 외판 뼈다구 이상 없는 1인 신조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주행하는 데는 큰 이상은 없어 보이는 차량입니다. 물론 연식이나 키로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소모품 교환을 한다던가 어딘가 이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건 다 차치하고 그런 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 베트남에서 2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이 차량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물론 베트남 시장에서 어떤 그런 수리나 수리 비용이나 점검 비용이나 그런 정비 비용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빼고 그냥 차 가격만 먹고 비교를 해볼게요. 베트남에서는 2천만 원이고 한국에서는 55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이 차의 옵션 사실 뭐 좋은 편은 아니죠. 열선 핸들도 없고 후방 카메라도 없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 감지 센서도 없습니다. 띠띠띠 하는 감지기도 없기 때문에 뭐 좀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뭐 또 다른 매물은 또 카메라나 이런 후방 카메라나 이런 게 스마트 키도 되고 그런 매물들이 있을 거긴 합니다만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열선 시트는 앞에만 있네요. 뭐 옵션은 뭐 좋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내부 사진을 좀 볼까요? 디자인적으로 뭐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내가 조금 올드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 저는 이 기어봉을 벤츠의 이 기어봉을 뭐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 이 옆쪽에 이 짝대기로 바뀌었죠. 그래서 조금 뭐 안타깝긴 한데 어찌됐건 실내 이런 센터 페시아나 이런 부분 조금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시트도 그렇고 그렇죠. 하지만 뭐 타고 다니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차를 2천만 원에서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50만 원이면 구매해서 타고 다닐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벤츠 차량, 다른 차량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C클래스로 비교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벤츠 C클래스 W205 C220 이번 디젤입니다. 아방가르드 모델인데요. 17년식에 12만 킬로 탔고요. 가격은 1,559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7년 됐고 12만 킬로면 아직 뭐 짱짱하죠. 그리고 W205 모델은 굉장히 이쁩니다. 디자인이 일단 그렇죠. 딱 봐도 굉장히 이쁘고 내부도 한번 보시면 204 모델보다는 확실히 조금 세련되죠. 뭐 그렇게 옛날 차 같다는 느낌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옵션도 아마 더 좋겠죠.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열선 핸들은 없지만 LED 박혀있고 썬루프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는 없고 후측방 경보가 있습니다. 주차 감지 센서는 앞뒤 다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 달려 있고요.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 다 되고 열선 시트는 앞에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네요. 뭐 옵션이 뭐 국산차에 비하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까 보셨던 W204 모델에 비해서는 옵션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차량도 이쁘고 멋집니다.
가격은 1,559만 원입니다. 보험이라고 한번 볼까요?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2회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2017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한 1년 정도 뒤에 소유주가 한 명 바뀌었고요. 그 뒤로 최근까지 두 번째 소유주가 쭉 탔습니다. 1인 신조는 아니지만 뭐 거의 1인 신조에 준하는 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내차 피해 금액이 5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수입차에서 500만 원이면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뭐 외판 교환 정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네요. 외판 교환도 없습니다. 외판 뼈다구 이상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앞으로 10년은 더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차량이 1,559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량이 그럼 베트남으로 가면 얼마나 할까요? 뭐 가늠도 안 되지만 뭐 한 3천만 원 이상은 좋게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싸게 쳐도 3, 4천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이렇게 약간 메리트가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베트남에서는 이런 차 3천만 원, 4천만 원 주고 사야 되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런 차를 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중고차 시장이 아직 요 정도로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의 친구가, 아니 이게 너무 비싸니까 엑센트가 또 있었나봐요. 현대 엑센트가. 그래서 그거를 또 봤다고 하는데, 근데 또 이제 베트남에서는 현대 엑센트가 이제 수입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가 또 뭐 꽤 붙었겠죠. 뭐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엑센트니까 벤츠보단 좀 싸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지 엑센트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엑센트가 2019년 이후로 단종이 됐죠. 근데 이제 수출형 해외 외국에서는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 신형이 또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본 매물은 22년식에 3만 킬로 탄, 그러니까 2년 됐고 3만 킬로 탄 거의 새 차겠죠. 뭐 그럼 뭐 상태가 아주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차량을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 차량 가격이 2,500만 원이었답니다. 물론 뭐 관세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겠지만 2,500만 원 주고, 아무리 이제 거의 새 차 같은 차라고 하지만 엑센트를 사기에는 조금 그랬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럼 엑센트가 이미 단종이 됐지만 엑센트는 얼마나 할까? 저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엑센트 1.4 VBT 모던 등급이고요. 19년식에 3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근 연식이 19년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갖고 와봤고요. 가격은 1,240만 원입니다. 이 차량도 지금 뭐 5년 됐고 3만 킬로 탔으니까 그냥 거의 완전 새 차죠. 새 차인데 가격은 1,240만 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2,500만 원을 달라고 하던데 거의 절반 가격이네요. 보험 이력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내차 피해 금액이 없습니다. 물론 이 차량은 최근 이제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제 최근까지는 자차를 들고 타지 않았네요. 뭐 물론 이 안에 무슨 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뼈다구를 먹는 사고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뭐 알 수 없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성능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외판 뼈다구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외판 교환이 없으면 뼈다구를 먹었을 수가 없죠. 외판 교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유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차도 그럼 완전 새 차인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차를 2,500만 원 주고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1,20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200만 원 주고 이런 차를 뭐 물론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거보다 더 급이 더 좋고 중형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1,200만 원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차들이 엄청 많죠. 아까 그
보셨던 이 벤츠 C클래스도 아직 얼마든지 더 탈 수 있는 차인데 1,500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세금이나 뭐 이제 정비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고차의 그런 메리트가 뭐 그나마 조금 이제 뭐 닥시님 같은 분들 덕분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이게 중고차의 이런 진가나 매력이나 이런 개꿀 이런 거를 알게 돼서 이런 약간 메리트가 조금 줄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이 중고차의 이 가성비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찌 됐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